여기 호텔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할 말이 많아. 태국 입국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호텔 격리. 무려 열흘이나 되는 시간을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들어와야 한다면, 굳이 격리를 해야겠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즐거운 쪽으로 생각해야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지 이제 일주일차. 아직까지 2주간 머물렀던 그곳의 익숙함이 사라지지 않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묵었던 아주 매우 엄청 좋은 격리 호텔에 대해 얘기해야겠다. 근데 내 말투는 왜 이러지? 그랜드 센터포인트 터미널 21. 태국 로컬 호텔 브랜드 중 가장 광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랜드 센터포인트가 방콕의 터미널 21 쇼핑센터와 연계해서 오픈한 지점으로 5성급 레지던스형 호텔이다. 레지던스형은 격리 호텔을 고르는데 정말 중요하다. 왜냐규 안에 살림살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랜 시간 방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이 격리라는 생활에 일반 호텔룸은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다. 그냥 분위기 좋은 감옥일 뿐. 픽업은 프라이빗하게 진행이 된다. 방역 지침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픽업이 나오는데,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호텔 직원과 기사분이 정말 친절하다. 공항에서 방콕 시내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아속 지역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린다. 격리 호텔 조건상 일반적인 동선으로는 체크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체크인 층으로 이동한다. 체크인 때는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격리 기간 동안 호텔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라인 채팅방을 알려준다. 한국은 카카오톡이지만 태국은 라인이다. 태국에서 오랜 기간 있을 거라면 이 라인 메신저를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다. 건강을 체크하는 간호사 채널, 음식을 다루는 푸드 앤 비버리지 채널, 전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반 채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25층의 객실로 배정받고 쫄래쫄래 따라가면 뭐 대충 이런 방이 나온다. 매우 피곤하지만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 둘러보기는 했다. 객실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다. 아시아나 항공으로 들어와서 체크인이 끝나면 자정이 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저녁을 챙겨준다. 이 시간에 먹는 것은 몸에 매우 무리가 온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기 직전에 섭취하는 것은 연소되지 못한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어 내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을 형성하여 복부에 쌓이게 되고, 이는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야기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랜드 센터포인트 터미널 21 격리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룸 타입은 디럭스 프리미엄, 그랜드 스위트, 디럭스 커넥팅. 내가 예약한 객실은 그랜드 스위트 룸이다. 보통 저렴한 호텔 중에는 20스퀘어나 30스퀘어 넓이의 객실이 대부분이다. 6평에서 9평 정도 되는 이 공간에서 오랜 기간 지낸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다. 많은 격리 호텔 후기를 보면 정말 도 닦는 기분으로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 65스퀘어, 약 20평의 크기를 가진 객실은 이런 답답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일단 그랜드 스위트 룸은 대부분 코너 유닛이다. 즉 한쪽 면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고층이기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바깥 공기 정도는 맡을 수 있다.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이면서 레지던스형이기에 안에서의 생활은 정말 편리하다. 일단 침실은 커다란 킹사이즈 침대에 수준급의 침구류로 구성되어 있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과 넓이를 자랑하면서 매일 아침 이런 일출을 만끽할 수 있다. 완벽한 차광 블라인드가 있어서 늦잠을 잔다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화장실은 샤워 부스와 욕조가 분리되어 있고, 넉넉한 타월과 충분한 어메니티를 공급해준다. 드라이기 당연히 있다. 비데도 당연히 있다.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한 편이어서 열흘 이상 머무르는 동안 어지럽고 지저분해질 걱정이 없다. 전부 수납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거실에는 보통 호텔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큰 사이즈의 냉장고가 있다. 집에서 가져온 모든 냉장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다. 김치만 8kg였다. 8kg. 그 외에도 전자레인지, 세탁기가 있다. 세제는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나 가져다 준다. 발코니가 없어서 빨래를 못 말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건조 기능도 함께 있어서 건조기 돌리면 되니까. 모닝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전기포트와 함께 제공되는 커피들,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 TV를 보거나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소파, 그리고 사무용 책상까지 있어서 노트북을 가져다 놓으면 정말 멋진 워크스테이션이 완성된다.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인덕션과 싱크대 역시 갖춰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격리 기간 중 객실 안에서 요리는 금지되어 있다. 쓰레기통도 당연히 있다. 이 정도면 우린 거의 핵폐기물 취급 아닌가? 인터넷 속도 역시 매우 준수한 편이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매우 원활하게 돌아가는 정도였으니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정말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다. 호텔이 위치한 아속이라는 지역은 방콕에서도 중심부 중 하나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교통량이 많기에 소음이 걱정될
될 수 있겠지만 방음이 매우 잘 되어 있는 창문들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꿀잠을 시도 때도 없이 잘 수 있다. 객실 청소는 1차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날부터 해주는데 먼저 다음날 몇 시에 하우스키핑에 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준다.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하러 오면 옆방으로 안내해주는데 원래 일반 객실이었던 곳을 게스트룸으로 만든 곳이다. 이런 객실에서의 열흘 정도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편안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 깨끗하지, 넓지, 편하지, 끼니 때마다 밤 나오지. 음식 얘기를 해야겠다. 일단 음식 주문은 모두 모바일로 하게 되어 있다. 3개의 라인 채팅룸 중 푸드앤비버리지 채널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공해준 링크로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전 메뉴 사진과 설명이 같이 제공되니 정말 편하고 15박 동안 겹치는 메뉴가 조식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양식, 일식, 태국식이 골고루 제공되는 메뉴니 내가 알아서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객실 문 앞으로 배달을 해주는데 맵기 준비된 음식을 보면서 한 가지 좋았던 점이 있다. 맛은 둘째치고 이 음식들을 맵기 플라스틱 용기에 먹을 생각에 아주 힘들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종이 그릇에 음식이 나온다. 함께 오는 숟가락과 포크 같은 것들은 플라스틱이지만 이건 객실에 스테인리스 제품들로 가득 차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음식은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가 포함되어 있고 과일도 대부분 제공이 된다. 결정적으로 한식 메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총 5가지 메뉴로 김치찌개, 제육볶음, 양념치킨, 소고기 김치볶음, 김치우동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맛 나쁘지 않다. 우적우적 잘 먹었다. 내가 살이 찌는 것은 결코 내 탓이 아니다. 돼지 같은 놈. 하지만 매일 먹는 호텔 음식이 지겹다면 외부에서 사식을 받아 먹을 수도 있다. 감금을 당하고 있으니 사식이란 표현이 맞다. 일반 배달은 할 수 없고 지인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역시 이럴 때 싸제 음식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군대에서 피자 먹는 기분이다.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유혹하는 먹거리들 역시 있다. 쇼핑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라인으로 자꾸 뭘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한다. 가격도 그닥 나쁘지 않다. 그러니 더 땡긴다. 체크아웃을 하기 바로 전날 마지막 저녁은 특별식이 제공된다. 무려 지긋지긋한 방에서가 아니라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준비해준다. 이건 맛도 맛이지만 밖에서 먹는 제대로 된 식사라는 사실이 더 감동을 더해준다. 그랜드 센터포인트 터미널 21 호텔은 범룬락 병원과 연계해서 ASQ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 최고 병원 중 하나다. 최고라는 뜻은 비싸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좋다. 여느 격리 호텔들과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체온을 측정하고 사진을 보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유창한 영어를 자랑하는 의료진들의 존재는 꽤나 든든하다. 총 2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에도 매우 세심하고 안전하게 케어받는 느낌이었다. 체크아웃 때 챙겨주는 봉투에는 총 2회에 걸친 코로나 검사 결과지와 의사소견서가 정갈하게 들어가 있다. 병원비 영수증도 들어가 있다. 이건 다른 비자 연장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꼭 챙겨 놓아야 한다.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이렇게 세이프티 팔찌를 주기도 한다. 이걸 차고 있으면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데 어차피 사람도 못 만나는데 왜 이걸 주는가 싶겠지만 1차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1시간씩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이 호텔에는 하늘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러닝하기에도 무리 없을 정도로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수영장 옆 비치체어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지식의 보고인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을 수 있고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연습을 한다거나 그냥 논다거나 골프 연습장도 있어 스윙 연습이나 퍼팅 연습을 할 수 있다. 헬스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대로 바벨은 제공되니 프리웨이트가 가능하고 줄넘기 같은 소소한 운동 역시 즐길 수 있다. 저녁 즈음에 나와서 볼 수 있는 노을을 즐기거나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방콕의 밤공기 역시 맡을 수 있다. 머무는 기간 동안 카드키는 제공되지 않고 어떤 외부 활동을 하든지 직원이 와서 에스코트를 한다. 이거 카드키 아니다. 자세히 보면 주차 카드다. 이거 믿고 잠시 문 앞에 촬영차 나왔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 실제 상황이다. 호텔 직원이 항상 문 앞에서 픽업하고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한 다음 활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객실로 돌아가 문을 열어준다. 호텔의 그레이드는 게스트 한 명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직원의 헤드 카운트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역시 5성급 호텔의 서비스가 ASQ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다.
가격이 저렴한 격리 호텔들이야 많이 있지만 음식이나 직원 대응 같은 것들이 참 별로이기도 하면서 어차피 최소 100에서 150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 이왕 감금당해서 있어야 한다면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는 게 내 정신 건강을 위한 길이다. 열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좁아 터진 방에서만 스트레스 받으며 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 끝.